화성 동탄 이 신도시에 2012년부터 총 11만 2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30대 품목의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38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42억 8천만 달러 흑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다음 달 5일 이마트 몰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진출합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다가 동시효과 때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나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견조한 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장 하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코스피가 1.4% 내리면서 1707포인트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중국 상하이 증시가 3%대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1%대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중국발 악재에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나 내리면서 170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1735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1740포인트 잠깐 눈짓만 줬다가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2시 구간과는 시장 수급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7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 기관이 많이 매도했는데요. 수진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400억 원 정도, 반면에 외국인은 560억 원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하락 반전으로 마감했는데요. 11포인트 내리면서 48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00선도 돌파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49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31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해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13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1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환율 하락을 부추겼던 내고 물량이 소진된 가운데 증시 하락,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도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는데요. 오늘은 15원 오르면서 1217원에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1203원에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본 수지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도 상승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잠시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조정받으면서 79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2% 내렸고요. 한국전력 역시 2.4% 내렸습니다. LG화학이 약보합에 조정받으면서 내렸고요. KB금융이 2.5%, LG디스플레이 역시 2.5%,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다시 대장주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2.8% 내렸지만 시총 상위 1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3%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가 2.4% 내렸습니다. 포스코 ICD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4.5% 내렸고요. 태웅 역시 5.9% 내리면서 시총 11호 내려온 모습입니다. 게임주 약세의 네오위즈 게임즈도 1.6%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주, 은행주, 증권주 모두 내렸는데요. 먼저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2.5% 그리고 외환은행이 2.6% 내리는 등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증권주와 보험주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증권이 4.6%, 보험주에서도 대한생명이 3.3% 내리면서 증권주, 보험주 모두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 중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주들이 올랐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남광토공과 중앙건설은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지만 벽산건설과 한일건설은 아직까지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대형 건설주들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주들보다 더 많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여행 항공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5% 그리고 모두투어가 1.7%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오늘 중국 진출 게임주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중국 진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차이나킹이 5%, 중국 엔진 집단이 5% 내리면서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게임주들 역시 하락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8월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내렸지만 오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도 겹쳤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6%, 그리고 넥토즈 게임즈 소프트 역시 9%, 다날도 6% 내리면서 중국 진출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우려와 외국인의 방향성 타진 등 불확실성이 잔재한 상황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중국 경기, 중국발 악재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려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본격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이제 북한 리스크도 일부 제기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국의 은행주와 부동산주가 약세 전환하면서 최근까지 중국 정부의 일단 재정 정책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제기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지금 유럽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한층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마저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향후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비교적 좀 큰 폭의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 마감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약세 마감된 점도 투자 심리에 일시적인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동시호가 때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수급 상황 좀 더 찬찬히 뜯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마감 동시호가의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56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여전히 매도를 이어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망하는 흐름이 뚜렷한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요 경기 지표들의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관망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마감 무렵에 차익거래 그리고 비차익 쪽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단 순매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매도 규모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주체들이 모두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보다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보다 본격적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도 재차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늘까지 연기금들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꾸준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어제 같은 경우 13원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이 부분 다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오늘 일부 두바이 항공사가 파산했다는 이제 그런 루머가 물론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 루머가 장중에 돌았었고요. 중국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제기되면서 오늘 환율 시장도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4원 90전 상승하면서 1216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강세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화의 동반 강세도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대외적인 변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워낙 강세가 진행되게 되면 일부 수출 업체들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라고 하면 환해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워낙 강세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워낙 강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까지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지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밤 미국에서 들려올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정리하면 오늘 발표되는 미국 지표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4월 케이스셀러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는 0.05%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달 발표되는 4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5%로 오히려 조정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미국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도 급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 지수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진한 미국의 주택 가격 회복은 결국 출구 전략을 늦추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되는데요. 5월 달에는 63.3포인트였던 데 반해서 6월 달에는 62.5포인트로 다소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레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일단 지수에 다소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거기에다 돌발적인 악재까지 여기에 더한 게 또 미국 경제 지표도 밟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다만 오늘 나타났던 하락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한 크게 세 가지 이유는 첫째가 중국의 내수 시장 위축 가능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그 두바이 항공사 파산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로화 자체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결국 오늘 나타났던 이런 그 지수의 급한 하락은 사실상 사실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루머에 따른 지수의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낙폭은 빠르게 만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다소간 부진한 결과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 1700선으로 봤을 때 PR이 여전히 8.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메리트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국내 증시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는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현금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저 기술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주가가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 전략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로 들어서게 되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믿음이 보다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7월 초가 되게 되면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2분기보다 3분기에 기업 실적 개선 모멘텀이 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인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3분기까지 계속적인 확장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00선 이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까지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2012년부터 총 11만 2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의장부는 동탄 2신도시 24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는 27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1만 1,413가구가 지어지며 2012년 상반기에 분양이 시작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이뤄집니다. 광역교통망으로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에서 평택 구간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완공됩니다. 국토부는 동탄 2신도시를 인근의 삼성전자 등 첨단 기업체와 평택항, 평택 천안유통단지 등과 연계해 산업 물류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30대 품목의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30대 품목에는 지난 2008년부터 관리해온 캔맥주와 휘발유 등 11개 품목과 함께 새로 선정한 19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게임기와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5개와 생수와 아이스크림 등 식품 5개, 타이레놀, 아토피 크림 등 보건용품 4개, 유모차, 에센시 등 생활용품 5개 등입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시장 구조와 상시로 감시해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42억 8천만 달러 흑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는 대외 배당금 지급이 줄어든 데다 환율 급등으로 해외여행 송금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상품 수지 흑자가 4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이달 들어 수출이 더욱 늘고 있어 6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내년 수출은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다음 달 5일 이마트몰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마트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마트몰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해 온라인 종합 쇼핑몰 업계 1위에 올라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상품 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온라인 전용 상품만 판매하는 한편 100% 품질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몰은 또 업계 최초로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집 근처 이마트에서 찾아갈 수 있는 점포 픽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하루 최대 10번의 배송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LIG 투자증권이 주도하는 미분양 부동산 펀드인 유진푸른 하우징 3호 부동산 투자 신탁 1호가 어제 설정을 마치고 다음 달 초 출시됩니다. 미분양 부동산 펀드로는 올해 처음 출시되는 이 펀드는 울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219가구를 자산으로 매입해 3년 6개월간 운영됩니다. 하나대투증권의 투자 이름형 랩 상품인 서프라이즈 자문형 주식 랩 가입 금액이 판매 5개월 만에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슈프림 투자자문과 레이크 투자자문이 자문하는 적극적 자산 배분형 주식 랩은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각각 30%와 23%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5.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주식 워런트 증권 8종을 발행해 내달 1일 신규 상장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상품은 10월 만기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2개, 풋 2개 품목과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4개 종목입니다. 대우증권이 내일부터 총 550억 원 규모로 주가 연계증권 5종을 공모합니다. 이 상품은 최고 연 18%의 수익을 추가하며 코스피 200과 홍콩 항생지수, LG전자, 한국전력 등을 각각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마감은 내달 2월까지이며 최소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다시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요. 2.2%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가 1.2% 내리면서 9,570선에 머물렀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죠.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중국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5% 내리면서 2,445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 마감 상황까지도 한번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들려오는 악재에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은 주식을 좀 매수할 때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은 분명 본인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